저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 초보 과정 부재 한 달에 100만 원 벌기 최적화 트렌드 동시에 가져가는 단일의 시합 같은 옴리스 바오입니다.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옴리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까 옴리스님께서 블로그 하신 분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주세요. 혜택 받으셨던 분 여쭤봤었는데요. 이번 강의는 블로그에 무지했던 저도 이 정도로 성장을 했고 하면서 저만의 노하우나 경험들을 전달해드리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제 많은 정보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1월부터 템핑을 시작해서 10월 오늘까지죠. 제 템핑 총 수익입니다. 조회기간 총 포인트 2억, 무료 처리 1억 1천. 현재 저희가 벌어들인 수익 8,700만 원. 2개월 만에 8,700만 원을 벌어갔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옴리스와 함께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수익을 가져가게 됐는지. 쪽지로 많이 문의도 주시고요. 한번 뵐 수 있냐 이런 쪽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게 됐고요. 이제 잠시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해군에서 4년 6개월 동안 이제 직업군인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전역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병행하면서 야간대학까지 학사 과정까지 취직을 했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과 근무 환경과 복지 혜택, 월급 등을 이제 받으려고 남들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테크트리라고 하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들인데, 제가 이제 크레텍 유통공구업체에 이제 퇴사를 하고, 이때 당시만 해도 연매출이 4천억 정도니까 복지 혜택도 굉장히 좋고 월급도 굉장히 좀 나름 만족하면서 다녔었는데,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합니다. 그 퇴사를 하고 이제 토니모리 다들 아시죠? 네, 여기 이제 생산공장 물류 총괄로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류 일이라는 게 남들보다 출근도 빠르고 퇴근도 늦고, 그리고 명절날, 빨간 날, 쉬는 날도 다 출근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아서 이제 심신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결심을 하고, 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업종을 변경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옴리스님과 술을 한잔 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옴리스님하고 저는 10년 넘게 연을 이어온 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뻗습니다. 다행히 옴리스님께서 이제 잡아주셨는데, 대신 한 달에 100만 원 벌지 못하면 나가라.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알바만 해도 100만 원 넘게 버는데 월 한 달에 100만 원 왜 못 벌어? 하고 첫날 제 템핑 수익입니다. 200원, 3만 원, 만 원. 이때는 운이 좋아서 3만 원을 이렇게 벌었는데, 사실 어떻게 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 시키는 거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수익이 생기니까 당장 이제 막막하더라고요. 일을 그만둔 상태고 카드값, 차 할부, 보험료, 고정 지출로 잡혀있는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한 달간이라도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게 좋은 기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서 꾸준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첫 달. 옴리스님과 이제 제 멘토였던 배가님의 도움으로 한 달 목표치였던 100만 원에 2배에 달하는 수익을 달성합니다. 이제 집에 안 가도 되는 거죠.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자,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1월부터 현재까지 제 수익인데, 이 기간 동안에 제 스스로의 정말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강사님들이 시키는 거 그것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제 스스로 실행하고 제 스스로의 피드백을 받고 보완을 하고 그런 걸 계속 적용을 시킨 겁니다. 계속 시도를 한 겁니다. 저도 이 정도의 발전이 있었다 말씀드리고 물류일을 하다 보니까 지게차 타고 배차 막 관리하고 물류비 정산하고 인원 관리하고 이런 것만 하다가 마케팅이라는 분야에 딱 발을 디뎠는데 전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스토리텔링, 카피라이팅, 니즈 원칙, 공감대 형성 전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강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템핑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카페 가입 100개 해라. 100개 뿌려라. 카페 50개 써라.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만의 속도도 붙고 감도 생기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 이렇게 시도를 해볼까? 계속 실행을 한 겁니다. 저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료 강의 그리고 칼럼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거를 진짜 그대로라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 소개, 어떻게 함께 하게 됐는지와 저에 대한 소개를 잠시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블로그에 강의를 이제 진행할 텐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 사례를 직접 이제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블로그 처음 하시는 초보자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정의 내린 블로그의 장점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록, 기업, 저장의 기능, 체험단 리뷰 등 혜택과 수익 발생 기회가 있다. 개인의 글쓰기 능력 향상, 다른 플랫폼과 연계하는 워크 시너지 발휘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개인 계정을 통해 방문자의 유도를 하며 타 플랫폼 성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정의 내린 블로그의 장점인데요. 혹시 이거 말고라도 더 알고 계신 거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우미스님과 협의된 내용이고요. 혹시 뭐 이거 외에도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없나요? 네?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이따가 저한테 오셔서 공유 알려주시면 제가 일단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체험단 리뷰 등 혜택과 수익을 발생할 기회가 있다고 했죠. 제가 이제 블로그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체험단 조금씩 문의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게 헤어 다이아 아시죠? 그 헤어샵인데 제가 와이프한테 가서 하고 와라. 근데 보통 20-30만 원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집에서 컴퓨터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거 하고 보내주니까 이제 막 게임해도 뭐라고 안 해요. 열심히 하라고 하고 나 지금 블로그 지금 작업하는 거야 하면은 그냥 해. 열심히 해. 이렇게 응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 좋은 곳이나 이렇게 맛집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또 보시면 원고료도 공짜로 음식 먹고 원고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레스토랑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고요. 저녁에 지인들이랑 추억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공짜로 밥도 먹고 제 블로그 포스팅 거리도 생기고 추억도 만들고 돈도 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블로그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제 수중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돈이 입금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나가서 사 먹으려면 다 돈이죠. 이런 게 이제 한 달 모아지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더 넘을 수도 있다. 저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기 단계지만
네, 이게 제 생각할 때 블로그의 매력 같습니다. 자, 이게 제 블로그인데요. 이게 무슨 블로그 맞죠? 네, 아까 뭐 옹기스님이 벌써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자동차 블로그죠. 혹시 이 차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죠? 차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왜 하고 많은 차 중에 이거를 여기다 해놨냐? 이게 제 드림카입니다. 옹기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원하는 게 있으면 가시화를 시켜라. 타고 싶은 차가 있으면 매장 가서 앉아보고, 사고 싶은 시계가 있으면 매장 가서 차봐라. 사진을 찍고 곁에 두고 항상 보면 더 효과는 커진다. 제가 옹기스님을 따라서 밥 먹으러 백화점을 갔는데 갑자기 시계 매장을 가더라고요. 살 거냐고 하니까 안 산대요. 그러더니 매장 가서 차고 사진 찍고 그냥 나와요. 근데 혹시 옹기스님 블로그 들어가셔서 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금 한 3개월도 안 됐는데 시계에만 4천만 원 썼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데, 근데 막 또 부럽고 나도 하고 싶고. 근데 저는 시계보다는 차, 제가 원하는 차. 이게 가시화의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소한 부분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이제 제 블로그 성장 그래프입니다. 시작은 뭐 2월 이렇게 했지만 이때는 뭐 개설만 해놓고 그냥 뭐 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근데 5월부터 자동차 블로그를 해야겠다 해서 시승기와 이제 자동차 이슈 등을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하면서 매장 가서 비싼 차도 타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빨리 사무실 가서 포스팅 쓰고 싶고. 진짜 이때 뭐 C랭크 최저가 개념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올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C랭크 최저가 모두 먹었는데, 자, 혹시 블로그 하고 계신 분들은 하실 때 재밌나요? 아까 블로그 하신다고 하셨죠? 재밌게 하고 계신가요? 다행이고요. 블로그 재밌나요? 재미없죠. 그죠? 부담감이 있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블로그 막 저보다 한참 막 1년, 2년 더 하신 분들도 포스팅 쓰기 귀찮다, 쓸 게 없다, 이런 분들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이분들 지금 블로그 하고 계실까요? 네, 안 해요 지금. 이렇게 1년, 2년 막 이렇게 해왔었는데 포스팅 거리가 떨어지고 흥미를 잃어가니까 그 아까운 그 블로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면서 너무 재밌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얻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숙제 또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숙제 또는 일이라고 생각을 어떻게 안 해? 난 하기 싫은데. 굉장히 답은 정해져 있죠. 좋아하는 거 하시면 되는데 그 주제, 좋아하는 걸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계적인 포스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속마음일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어디서부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막하죠. 저도 처음 할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저도 막막했습니다. 제가 하면서 느꼈는데 수많은 블로거들과 내 이웃이 스승이다. 제가 저를 봤을 때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을 하고 그 정보를 얻으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고 나서는 어떤 사소한 걸 검색하더라도 그분들의 글을 꼼꼼히 다 읽습니다. 사진은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글은 어떻게 썼는지, 단어 선택은 어떻게 했는지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가 처음에 딱 하시면 아시겠지만 휑하죠? 하얗게 아무것도 없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만질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자동차 블로거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달의 블로거라고 딱
뜹니다. 뭐 패션 블로그 치면 패션에 관련된 블로거들이 뜨죠. 이달의 블로그, 영향력 있는 블로거들이. 근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이분들 전부 다 이유 추가하고 안녕하세요 11자동차 블로거 바우입니다. 쭈니님, 미니님, 훈이님 블로그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쪽지를 다 보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제 이웃인데 이웃분들을 이렇게 쫙 보는데 이제 저한테 제가 딱 마음에 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위제 배열이라든가 이게 딱 한눈에 들어오는 굉장히 유명한 이 자동차 블로거입니다. 보통 1방문자가 10,000명이 넘어가고 그걸 딱 보는데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인터넷 검색하면서 메뉴 추가했다가 삭제하고 위젯 옮겨봤다가 미리 보기 했다가 껐다가 켰다가 막 혼자 생쇼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딱 완성을 시켰죠. 잠시만 좀 더워서 옷 좀 벗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막 만들었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괜히 뿌듯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얼마 전에 그 운비스 카페 공지에 네이버 그 디자인 협력업체라고 해서 디자인 해주시는 분 혹시 공지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보신 분 안 계시군요. 저가 이제 이 배너를 꾸밀 때 알아봤는데 한 20만 원, 25만 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공지사항에 10만 원에 저렴한 금액에 이렇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그 협력 업체분이 있으니까 블로그 하실 분들은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단기간에 최적화 시제크를 가져갔냐를 말씀드리는데 저는 네이버에서 제 글을 안 올려주죠. 처음에 시작할 때 글을 써도 저는 내가 올릴게 해서 가능한 플랫폼들을 전부 다 활용했습니다. 자, 우선 페이스북. 제 개인 계정입니다. 개인 계정에 제가 기존에 썼던 블로그 포스팅들을 게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한 200명, 300명 정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이 사람들도 내 걸 한번 눌러주겠지 하고서 게시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또 쪽지가 오고 카톡이 와요. 너 중고차 하냐? 차 팔아? 막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나 자동차 블로그 하는데 한번 봐서 어떤지 보고 고칠 게 있다면 알려줘봐. 자, 저라는 사람은 알죠. 그분들은. 제가 저도 부탁도 했고요. 막 띄어쓰기, 맞춤법 틀린 것까지 다 찾아서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 그렇게 찾으려면 집중도 있게 봐야겠죠. 오랫동안 체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반에 방문자, 그러니까 체류 시간은 초반 블로그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유를 하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친구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자, 개인 계정에 공유를 했는데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포스팅을 그대로 다시 해서 하루에 1,000원 유료 광고를 돌려봤습니다. 자, 2개를 돌렸어요. 그러면 5일 동안 돌렸으니까 10,000원이라는 비용이 갑자기 투자가 된 거죠. 트래픽은 350. 초반에 이 350이라는 방문자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어차피 그 상세 타겟팅이라는 걸 할 수가 있죠. 페이스북. 관심사에 자동차에 관련된 거 모조리 다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은 이거 그냥 보고 나갈까요? 한 번이라도 읽어봅니다. 그만큼 체류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방법도 있고. 자, 나 아직 만족을 못해. 더 나아갑니다. 인스타그램까지 활용했습니다. 계정 만드는 거 쉽죠? 기존에 사진 다 갖다 놓고 블로그 그 본문에 카피라이팅을 씁니다.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왜 그랬냐? 인스타그램은 본문에 링크를 넣어도 상대방이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되게 번거롭게 돼 있는데
카피로 이제 블로그 프로필로 유도를 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볼보 같은 경우 제가 했던 게 기억나는데, 헐 대기 1년 실화냐?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대학에도 대기 1년이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리고 뭐 가격 1억 9,010원? 막 이렇게 막 대박이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호기심 유발하는 그런 카피를 써서, 그리고 해시태그 활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카스타그램, 자동차그램,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성팔, 마팔 막 다 때려 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아직은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진 않지만, 이 인스타그램이랑은 블로그 유입도 높이고 제 인스타그램도 성장할 수 있다. 팔로워도 좀 늘고 있고요. 이렇게 해도 저는 활용을 했다. 초반에 트래픽을 얻기 위해. 자, 제가 가입한 이제 자동차 카페들입니다. 이제 캠핑에서 배웠던 게릴라 스킬이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 카페에서 좀 활동을 쭉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산 안에서 그리고 활용 목적에 따라서 차를 선택했지만 다른 차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기변증이라는 병에 걸려있어요. 다 막 차 바꾸고 싶어가지고 차 것도 아닌데 매장 가서 막 견적 내보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내 시승기를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올렸죠. 1000개, 200개, 500개. 이게 적은 수치인가요? 초반 블로그 유입에 이 정도의 방문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게릴라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카페 본문에 링크가 금지죠. 정책상 막 잘리죠. 근데 카페 주제와 맞는 내용의 링크는 이 스태프들도 너그러운 반응으로 그냥, 왜냐 자기도 궁금하니까 자기도 읽어봅니다. 그리고 댓글에 막 괜히 막 닉네임 수정하세요 막 그냥 이런 말 달고, 때문에 이제 내 블로그로 유입도 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시네크 팁인데, 저는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주제가 없는 분들도 커뮤니티만 활용만 잘한다면 시네크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 활용인데요. 조회수 한번 보실래요? 18,000, 5,000, 2,500, 댓글 72개. 네. 저는 이제 자동차 대표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제 올렸는데, 맨 처음에 K9 시승기를 썼을 때입니다. 근데 이게 커뮤니티라는 게 카페와는 다르게, 카페는 이제 제가 그때 할 때 사진 2장 올리고 링크 넣었어요. 그래도 반응이 오고 댓글이 달립니다. 커뮤니티는 정말 녹록지가 않아요. 저 수정이라고 돼 있죠. 딱 그 카페처럼 2개 올리고 링크 달았는데 저 엄청 혼났어요. 왜 블로그 홍보하냐? 이딴 식으로 하면 네 블로그 안 들어갈 거야. 그리고 뭐 무슨 카페 그 게시판 관리자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정성스러운 포스팅이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삭제를 하고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럴 때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우리 보배인들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진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블로그 막 들어가 줄게. 진짜 보면서 원장 왔습니다. 공감 눌러주고 이웃 추가해주고 이럽니다. 그리고 지금 이 18,000짜리 이거 보이시죠? 조회수. 근데 이게 지금은 한 2만 가까이 됐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이게 좀 올린 지 한 2-3시간 만에 베스트 인기글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날 진짜 조회수 완전 폭발했습니다. 그 희열을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활용이, 제가 지금 느낀 바로는 시네크 잡는데, 한 가지 주제로 시네크를 잡는데 굉장히 좋다. 이거는 이제 제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이슈를 많이 접하죠. 후배들이 뭐 뽐뿌 그리고 네이버 카페 하는데, BMW 혹시 화재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막 카페나 커뮤니티 갔는데 이제 내 차 어떻게 파냐, 중고 적자도 내 차 안 산다, 똥차 됐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딱 캠핑 머천트를 한번 봤는데 중고차 네임 그 머천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해서 제가 바로 카피를 썼죠.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죠. 랜딩도 간단하죠. 이게 잠깐 동안 이슈를 이렇게 타고 3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습니다. 자, 이것도 오비스님이 항상 진짜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인데,
이슈나 화제에 올라타라.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저는 진짜 화제에 올라탄 거죠. 네, 나도 그래요. 네. BMW 화제에 올라탔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슈랑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캠핑에도 분명히 적용할 뭔가가 있습니다. 이 적용도 바로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카페 활동, 커뮤니티 활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 블로그 이웃들입니다. 이웃들의 삶. 근데 저는 자동차가 단지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 재밌게 하다 보니까 다 얻었죠. C랭크, 그리고 뭐 최적화, 그리고 추가적인 수입, 뭐 혜택. 근데 이제 이 자동차 블로거들의 글을 보고 있으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자동차 블로거들끼리 움직입니다. 이 사람 다 자동차 블로거들이에요. 보고 있으면 막 똑같은 사진이 막 3-4명이 다 올려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가서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도 합류하고 싶다.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물론 좋아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목표치를 잡고 꾸준히 더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자동차 좋았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좋아하는 게 혹시 뭐예요? 책이요? 혹시 좋아하시는 게 먹는 거? 커피, 그죠? 보통 뭐 다 이제 여자분들은 뭐 커피, 먹는 거, 요리 좋아하시고 남자분들 스포츠, 독서 이렇게 자동차 좋아하시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제 와이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 와이프가 블로그를 했었습니다. 하던 사람인데 3년 전부터 하던 사람인데 안 해요 블로그를. 2주에 하나 올리고 일주일에 하나 올리고. 근데 그때는 관심사가 없었던 거죠. 그냥 먹으러 가면 그거 찍어 올리고 어디 놀러 가면 찍어 올리고 그 텀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요즘 꽃꽂이랑 무슨 가드닝을 배우러 다닌다고 지금 하는데 그 사진 찍어 와서 맨날 포스팅합니다. 그러더니 나한테 나 방문자 100명 넘었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좋아하는 게 생기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까 요리, 커피, 뭐 축구 많죠. 근데 제가 축구를 전혀 몰라요. 네. 월드컵 빼고는 보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 커뮤니티를 검색을 해봤는데 상위 사이트에 있는 상위 노출된 사이트들을 들어가 봤어요. 조회수가 막 400개, 1000개, 웹 구독수가 막 엄청나죠. 여기다가 자기 만약에 이게 축구가 아니다, 커피다, 책이다, 그런 걸 커뮤니티를 통해서 블로그 링크를 심고서 게릴라를 한다고 하시면 정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처음에 초반 유입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검색을 해봤냐. 자, 해당 분야에 관심이 없는 사람조차 찾기 쉬울 만큼 활동성 좋은 커뮤니티는 많다. SNS, 카페, 커뮤니티 게릴라를 통해 초반 블로그 활동의 방문자 유입과 체류 시간, 블로그 주세에 큰 도움이 된다. 제가 이걸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찾는다면, 주제만 정해주고 컨셉만 잡는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근데 이제 주제가 없고 컨셉이 없는 분들은 일상별로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네이버에 최적화 공식을 검색을 해봤어요. 하루 3포스팅 키워드 분석, 직접 지명 사진만 사용, 이거 외에도 더 있죠. 근데 제가 그냥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다 맞죠? 맞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포스팅이라도 한 포스팅으로도 최저가 시간을 다 가져갈 수 있다. 앞서 설명드린 제 사례들이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네. 대신에 양질의 포스팅이 뒷받침이 돼야겠죠. 양질이 포스팅이 돼야 사람들이 오고 거기에 체류 시간이 있는 거고요.
참여도 일어나고 공감, 댓글. 자, 다음.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주제가 떠오르지 않아. 진짜 곰곰이 생각해봐도 남 없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일상별로 포스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챙길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하는데 살아가면서 관심사는 생긴다. 일단은 시작하자. 하지만 우리는 최적화 실행을 동시에 가져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자기의 관심사를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일상글도 나 이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굉장히 많죠? 게임을 해서 내기를 해서 어디 가서 밥을 먹었다. 그걸 찍어서 올려도 되고 술 먹다가 넘어졌다. 아프다. 이런 걸 올려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생기는 모든 일들을 다 포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상글이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일상글 없다고 쓸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상글을 쓰시는데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들, 안 되는 포스팅입니다. 이게 저품질의 원인인데 어떻게 보니까 뭐 얘들이 다 자동차입니다. 핵심 내용이 빠져있는 포스팅. 제목은 벤츠 E클래스, 내용은 뭐 BMW 520. 이러면 키워드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인 거죠. 납치형 방문자만 뭐죠? 50% 할인. 이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복사, 고객성 키워드 반복글, 뉴스, 트위터, 블로그에서 복사와서 그대로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들,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 포스팅, 뭐 화제 같은 거, 광고글. 이런 거는 이런 포스팅들은 하면 안 되는 포스팅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앞에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해도 되는데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아직 이른 포스팅들입니다. 남들 다 하는 제품 리뷰, 남들 다 가는 맛집 리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강남 맛집을 만약에 강남에 가서 맛집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식당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포스팅 써야지.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자꾸 쓰세요, 다들.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맛집 빼고 그냥 일상글처럼 좀 길게 양질로 쓰시면 간단하게 일상글 올리는 것보다는 더 좋은 블로그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래프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블로그 시작하시고 이제 컨셉, 주제가 정해지신 분들은 최적화와 실행글을 동시에 가져가시면서 상위 노출, 방문자, 구독자 증가, 체험단 의뢰로 인한 수익 발생. 근데 이제 주제가 없다, 일상글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야겠죠. 전문적인 그런 카테고리가 없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남들 다 하는 포스팅을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차라리 일상글이 낫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예측해서 포스팅을 하셔야 돼요. 미래 예측. 이렇게 제가 한번 딱 뽑아봤는데 경제 뉴스, TV 프로그램, 뭐 예고, 출시 예정인 제품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블로거니까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동차를 하는데 실제로 유입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블로그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자동차 블로거가 아니다. 그럼 뭘 하겠냐? 제가 요즘에 딱 보니까 막 금리 이런 거 막 어렵고 뉴스도 어려워요. 이 예고편.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는 형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예고편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연관 검색어에 아는 형님 예고가 뜨네요. 그래서 그것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고편은 3,000건, 예고는 6,000건, 경쟁 정도 낮음. 이런 거는 미리 예고편 보시고 포스팅 가능하시죠? 그러면 이걸 분명히 검색한 사람들은 들어옵니다. 미리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여기 보면 일부 노출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일부 노출이 뭐냐면 네이버 자체적으로 노출 매체를 제한하는 기능인데 드라마나 예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이버 측에서 뭐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다음이나 네이트에는 노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옴니 네이버에서만 노출을 하겠다. 근데 우리 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죠? 저는 이거 뭐 크게 신경 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도 미리 예상해서 포스팅이 가능하겠죠. 이거 보시면 10개월 이상으로 길거나 조회수가 뭐 100단위의 그런 축제들은 제가 제외를 하고 정리를 한 건데 왜 18년도 거냐? 제가 한국관광공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19년도 축제 데이터 받을 수 있냐? 날씨 상황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업데이트가 된다. 아 그러냐? 알았다. 그래서 2018년도 축제를 제가 다 타이핑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507개 정도 됩니다. 미리 이거 어차피 축제 시작 종료 월은 같습니다. 일자만 다릅니다. 미리 예측해서 이것도 포스팅 가능하죠. 후기 잘 작성하신 분들에게는 이 데이터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어린 왕자 별빛 축제를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10월 6일인데 지금 9월달에 미리 벌써 작업해 놓으신 분이 계시네요. 네. 이렇게 보면은 축제를 제가 여러 개 다 쳐봤는데 미리 이렇게 작업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알고 계신 건데 나는 이제 블로그 시작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상위 노출이 안 되면 어떡하지? 검색을 해보면 17년도 거, 16년도 게 막 상위 노출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축제 특성상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최신순으로 정렬을 해서 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예상해서 미리 선점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거 알아주시고요. 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품질 신경 써야 되고 키워드도 신경 써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너무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쉽지 않은 건 꾸준히 오랫도록 블로그를 하는 게 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블로그 방문자 수를 위해 방문자 포스팅을 하고 왜 방문자가 안 오르지? 왜 상위 노출이 안 되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다 활용하셔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빨리 최적화랑 실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질문들을 제가 강의를 마칠 쯤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블로그를 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하신 분 계시죠? 개인의 블렌딩. 상위 노출을 통한 활용 가능 영역이 많다.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업체들한테 포스팅 작성해주는 대가로 받을 수 있고, 템플도 적용시킬 수 있고, 자기 여러 가지 플랫폼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활용하는 영역이 많고, 자, 이게 블로그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게 굉장히 단순하면서 약간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취미로 즐기면서 하시면 혜택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제가 직접 느끼고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CLP 최적화 가져가는가? 말씀드렸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활용해서 하루에 하나의 양질의 포스팅이면 최적화 실행도 다 가져갈 수 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칠 텐데, 추가로 이제 블로그 저는 이제 기초를 다뤘지만 더 이제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꼬스님 강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블로그 초보 과정 한 달에 100만 원 벌기 부제 최적화 실행을 동시에 가져가기 강의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안 하시나요? Q&A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혹시 궁금하신 혹시 네? 아이디 하실 때 네? 블로그를 가지고 계신 아이디 가지고 데리락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블로그로는 게릴라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카페, 아까 보여드렸던 자동차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카페들이니까 가능하겠죠. 관련된 거는 가능하지만 네. 일단 뭐 예를 들어 캠핑 뭐 게릴라를 한다. 이 아이디를 쓰진 않겠죠. 이거 혹시 네. 카페 쪽으로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 카페 쪽은 이제 더 제가 더 성장을 한 후에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딱히 답변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관리하시는 블로그를 캠핑 페이지로도 이거 하시나요? 캠핑 예전에 그 시승기 행사 있었던 거 아시나요? 인피니티 닛산 그거. 저는 제 블로그 활용했었습니다. 작지는 않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저와 맞는 이제 성격의 그런 게 있다면 활용을 하겠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맛집을 올린다거나 뭐 그런 어천트를 올린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미 게릴라를 했던 아이들을 가지고 네. 그렇게 했던 아이들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블로그는 이제 크게 상관없습니다. 게릴라 했던 아이디 만들어셔서 성장하시면서 그걸로는 이제 게릴라 빈도를 약간 줄이시면 되겠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작성하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신 사무실에서 하실 때나 아니면 블로그 몇 개 쓰시는 분들은 IP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안 합니다. 제 그냥 핸드폰 그걸 하나로만 쓰고 전 집에서도 포스팅하고 뭐 카페 같은 데 가서도 그냥 하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 건 안 죽어요. 네. 네. 동일한 내용의 포스트를 네. 킥토리하고 네이버 블로그 둘 다 올려도 상관이 없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뷰로 바뀌면서 그런 제재가 있죠, 약간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티스토리 관련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이제 따로 꼬수님이 잘 아시니까 추후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천트의 성격이랑 제 블로그가 맞는다면 그렇게도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저 템핑 보여드린 수익은 대부분이 이제 카페 게릴라, 페이스북 그 유료 광고로 이뤄낸 수익입니다. 네. 근데 저는 다 합니다. CPC, CPI, A 다 합니다. CPS까지도 했습니다. 질문 더 이상 없으신가요? 네. 아니요,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인 계정에 제 블로그를 넣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 해서 1,000원이지만 집행을 해본 겁니다. 네. 그죠? 개인 계정에서 만들 수 있는 거죠. 페이지를. 네.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본문에 그 네이버 같은 경우 링크를 본문의 네이버라는 거 있죠? 네이버 블로그 본문 내용에 네. 링크 아니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캠핑 들어가시면 그 더보기 눌러보시면 뭐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있죠? 그냥 그거 클릭해서 공유시키고 거기다 멘트만, 카피만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저희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후보가 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